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보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셔서 저는 의심이 되면서도 굉장히 뭔가 좀 잘 할 가능성이 있나 보다라고 믿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새 부총리께서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경제 주체들이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9월 25일입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 0.5%, 4분기 0.6%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5%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0.1%밖에 못 할 그럴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갖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우리 정세은 진술인께는 부자 감세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경제 동력을 상실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홍석철 진술인께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 문제, 복지 역할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정창수 진술인께는 펑크난 세수를 결국 지방에 줄 돈부터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각각 의견을 좀 여쭙고자 했으나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짧게 여쭤보기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박명호 진술인께서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 평가하시면서 농업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금년은 물론이고 중장기 계획상 재원 배분에서도 상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이 농촌 농업의 문제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헌법 제123조 4항에서 그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만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나라 재정이라는 게 유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올리면 한쪽은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이원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올리다 보니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못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다른 진술인님들께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중에 좀 여쭤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귀한 시간인데 좀 PPT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질문 드릴 텐데 이게 오늘 아침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보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셔서 저는 의심이 되면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잘 할 가능성이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믿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많은 자료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진술인들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9월 25일 날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관훈클럽 토론회에 가셨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최 부총리께서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다 라면서 경제 주체들이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월 25일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분기별 GDP를 보면 지금 3분기에 572조죠. 지난 2분기가 워낙 그랬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1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죠. 전체 GDP를 봐도. 자, 저것만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저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한국은행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3분기 성장률 0.5%, 4분기 0.6%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날짜를 보면 8월 22일이에요. 그런데 8월 22일이면 3분기면 7, 8, 9월이잖아요.
그럼 8월 22일이면 3분기가 3분의 2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0.5%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0.1%밖에 못 할 그럴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갖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주체들이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다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 나오죠? 그 그래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2022년 5월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106.7을 기록하고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그해 6월부터 100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런 굉장히 상식적인 그래프를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대통령께 다른 그래프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런 것을 보고 안 하는 것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고려하여 대통령의 낙관은 근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업 심리 지수도 볼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묘하게 100 이하로 다 떨어져서 10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기업 대출 연체를 한번 볼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게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2022년 하반기부터 저렇게 한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PF 대출 연체액도 역시 2022년 이후에 저렇게 증가하고 있죠. 한계기업 비중도 저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시 그래프 아주 쉽게 잘 보이실 겁니다. 저렇게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이강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인용이 된 것인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건수를 보면 역시 저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정 교수님도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국세 수입, 법인세 수입 규모 비중 저렇게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코로나 시기에 저런 기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말에 저렇게 법인세가 최고로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급감하고 있고 또 국세중 법인세의 비중 역시도 저렇게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일본 앞선 1인당 GDP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2년 연속 일본을 제쳤다 하길래 보니까 저 다음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GDP가 일본보다 앞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뭐 일본을 2년 연속 제친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앞서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수 부장님 이에 대해서 우리 재정당국, 기재부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상식같이 쉬운 이야기 이것을 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정확한 의도를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지표가 지금 이제 부정적인 지금 지표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수사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그 표출되는 문제고 실제로 재정 당국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 재정 계획이나 그리고 이제 기준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